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The Essential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가 쓰고 민음사에서 편했습니다. 오늘은 헤밍웨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기뻐하실 만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민음사와 교보문고가 함께 기획한 The Essential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데요. 예전에 시리즈의 첫 작품인 조지 오웰을 소개해드렸었죠. 그 뒤로 버지니아 울프와 다자이 오사무가 이어서 출간되었고, 이번에 헤밍웨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The Essential 에디션이 뭐냐면요, 한 작가의 대표작들을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거예요. 헤밍웨이의 작품인 인디언 불악, 깨끗하고 밝은 곳, 빗속의 고양이, 때늦은 계절, 프랜시스 매코모의 짧지만 행복한 생애, 킬리만자로의 눈, 노인과 바다, 스콧 피츠제럴드와 함께 떠난 리옹 여행, 이렇게 8개의 작품이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습니다. 헤밍웨이의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는 다들 아시죠? 나머지 작품들은 단편집에 수록되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헤밍웨이의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책을 발견하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럼 먼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작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음악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6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헤밍웨이는 고등학교 때 풋볼 선수였어요. 예체능에 탁월했는지 저널리스트와 작가로서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캔자스 시티 스타 신문사에 수습기자로 취직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구급차 운전병으로 지원해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난 미국 간호장교와 사랑에 빠져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당하죠. 귀국 후 캐나다 토론토 스타의 특파 언어로 일하면서 소설가들과 친교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22살에 헤들리 리처드슨과 결혼하고 24살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3편의 단편과 10편의 시를 파리에서 한정판으로 출간합니다. 이후 단편 소품집 우리 시대를 출간했죠. 아내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가는데 그곳에서 스콧 피츠제럴드를 만나 교류하게 됩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개로 봄의 계류를 찰스 크리브너스에서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두 번째 아내와 재혼을 하고 또 둘 사이에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이때 발표된 작품이 무기여 자리거라입니다. 이후 스페인 내전에서 통신 특파원으로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쓰게 됩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던 특파원과 4번째로 결혼한 뒤 쿠바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강을 건너 숲속으로를 출간하지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작품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런 그가 안타깝게도 노년의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리다 자택에서 엽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합니다. 헤밍웨이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았죠. 20세기 미국 문학사에서 널리 알려진 소설 노인과 바다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다들 읽어보셔서 내용은 아실 거예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오랜 시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노인과 그의 옆을 지키는 소년의 이야기죠. 마지막에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다 결국 뼈만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 소설은 헤밍웨이가 실제로 쿠바 아바나 근처에서 청새치 낚시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노인과 소년이 나누는 대화와 노인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절제된 문장이 노인의 감정과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죠. 비극적이고 암담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용기와 인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는 노인과 바다를 초등학생 때 읽어보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그때는 어떤 감상을 가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해밍웨이만의 그 미사여구 없이 담백한 문체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여러 작품을 모아놓은 책을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지 않고 제목을 보고 끌리는 글을 먼저 읽는데요. 노인과 바다를 읽기 전에 빗속의 고양이가 눈에 띄어서 제일 먼저 읽어봤거든요. 10쪽도 안 되는 분량으로 정말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적이고 간결한 묘사 속에 많은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밍웨이의 짧은 문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부부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묵던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비에 젖은 고양이를 발견하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고양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부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시사해주는 작품인데요. 짧은 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스콧 피츠제럴드와 함께 떠난 리옹 여행을 읽으면서 여러 번 실수로 터뜨렸는데요. 위대한 개츠비를 쓴 작가 피츠제럴드와 해밍웨이의 애증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글입니다. 피츠제럴드는 해밍웨이보다 3살 형인데요. 뉴욕 출판사의 편집자에게 해밍웨이가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라고 소개해 주거든요. 그로써 해밍웨이가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요. 해밍웨이도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피츠제럴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글에도 그를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의 재능은 마치 나비의 날개 위에 꽃가루가 만들어내는 무늬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비가 제 날개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듯 한때 그는 자신의 재능을 깨닫지 못했고 무늬가 쓸려 나가거나 망가져도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했다. 뒷날에야 그는 상처 입은 날개와 그 구조를 인식하게 되었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지만 이제 더 이상 날 수 없었다. 비상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고 애쓰지 않아도 날 수 있었던 시절의 기억만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밍웨이의 기대와는 달리 피츠제럴드가 작가로서의 재능을 더 이상 보이지 못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이 작품에서 해밍웨이는 피츠제럴드를 곱상하고 매력있는 인물로 표현하는데요. 별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낱낱이 공개하죠. 두 사람이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해밍웨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 한 권으로도 해밍웨이 작품을 실컷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